네, 딜사이트 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은 또 좋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썼는데요. 뉴욕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부럽게 알아봤어요. 아주 부럽게. 시장에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시점에서 1월 20일 취임까지는 결국 이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안 좋을 때는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좋을 때는 좋다, 좋다, 좋다 방향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죠. 감세 정책, 법인세 감세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그리고 기업들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생산성이라든가 수익성을 높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된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지금 오늘 이제 어제 저녁 늦게 발표됐던 부분이 이제 대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안이 발표됐어요. 네. HBM까지도 통제한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급등락을 보였죠. 그러면 반대로 도원 앵커님,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방귀 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나지 않을까요? 결국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우리 시장에는 좀 답답하고 진퇴양난 국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GDP 나우에서는 창사 이래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을 3.2%로 0.5%포인트를 높였거든요. 이거는 GDP 나우가 창사 이래 최고치를 부여했다라는 것, 즉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률이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이런 것들,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 발표가 쭉 서 있어요. 지금 구인 및 이직 발표가 3일에 있고, 연준의 베이직 발표가 4일 시점이 있고, 또 10월 무역 수지라든가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5일에 있고, 그 다음에 고용 동향 이 부분이 6일에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보면 다른 것들은 크게 우려스럽진 않지만 연준의 베이지북이라든가 고용 동향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부담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의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TSMC는 트럼프와 바이든 공동의 작품으로 미국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강세 기조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 높아진 그런 모습이고 모바일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은행이라든가 운송 물류, 그다음에 자동차, 전력, 방산 기계 쪽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결국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25% 관세 부과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동차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장 역시도 자동차들은 오늘 아마존과 현대차 자율주행한다. 어제 이제 이어서 자율주행 이슈도 있지만 자동차 섹터들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상황에서 전일 급락을 했던 슈퍼마이크로텍이 강세를 보였고 또 랩리서치라든가 AMD, TSMC,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ARM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락했던 에스트 로더,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410불로 상향한 테슬라가 급등 나왔고, 그다음에 게임의 로블록스, 그다음에 메타 이 부분이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반면에 방산 섹터에 해당하는 하니웰이 낙폭이 크게 나왔고, 퓨얼셀이라든가 그다음에 리비안, 쇼피파이 쪽들이 오히려 이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ETF 시장을 보면 이제 반도체와
헬스케어, AI, 재생에너지, 보안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유틸리티라든가 우주, 방산항공, 자율주행 로봇 쪽들이 이제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 통제에 따라서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결국에 이제 그 반도체 섹터들 어제 낙폭에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오늘 역시도 인공지능 сек터들을 1순위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오늘 M7주들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M7에서 한 종목이 추세를 이탈했지만 바로 추세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는 M7의 순환매로 인해서 신고가 도전 나올 수 있다. 다우만 신고가 가는 게 아니라 나스닥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M7 중에서는 오늘 인텔이 하락 마감해서 0.54%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5.95%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결국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은 결국에 인텔의 CEO 겔싱어가 사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크게 나온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이제는 고용 부분이 결국에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하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결국에는 오늘 이제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애플이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은 모바일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또 테슬라 역시도 목표 주가 410달러 상향으로 인해서 3.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테슬라 역시도 신고가 도전 다시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신고가 돌파 목전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더라도 TSMC 역시도 5.3% 가까이 급등 나온 모습들. 일단 미국은 자본이 유입되고 있고 모든 것들의 전 세계에 대한 규제 수혜가 오히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면 방산 섹터에 있는 허니웰이 5% 정도, 1.2%, 3% 하락하는 그런 모습 봤을 때 오늘 역시도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부각받을 수 있는데 이 영향이 국내까지 전달되기를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쪽을 보더라도 오늘 상황에서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거에 따라서 불이라든가 알루미늄 이쪽이 이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반대로 이제 천연가스는 4% 이상 급락 나왔고 비트코인 역시도 2.4%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비트코인 역시도 89,520불 이 지지 테스트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가상화폐 쪽에서 우리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하락했지만 리플은 23% 급등했어요. 우리 체인앵커님, 네. 리플이 23% 급등한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상자산 그 과세 2년이 유예된 점이 좀 큰 힘을 받지 않았을까요? 국내에서는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한국인들이 대량 매수해서 네. 리플 23% 급등했던 주역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의 저력을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이제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리플처럼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상승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에는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리플처럼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인의 그 열정을 좀 국내 증시에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중국 증시 가볼까요? 중국 증시 어제 좋았습니다. 중국의 PMI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또 안고 가더라고요. 진단 들어가 볼까요? 중국 증시는 우려할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경제지표 발표할 제조업 PMI, 11월 제조업 PMI
분명 좋게 나올 거다. 그렇게 보면 저게 실제 좋게 나오니까 심천상의 항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은 12월 중으로 이제 소비 부양이라든가 내년 재정 예산을 발표하는 것도 있고, 내년 4월 양해까지도 경기 부양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걱정은 하지 말자. 물론 단기적으로 미국의 HBM 통제, 반도체 수출 규제안이 실제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가닥이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하락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수의 숨고르기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중국 역시도 부동산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지표 좋다고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부동산 상승, 호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국보다는 우리 시장을 걱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국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갔다가 이제 국정 넘어오면 답답합니다. 지금 월 기준으로는 5개월째 증시가 지금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최장 기간의 하락이라면서요. 맞아요. 저도 지난 95년도부터 이제 네.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97년도에 구제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2000년 IT 버블이라든가 그다음에 2007년, 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때보다 더 좀 살떨린다는 느낌일까요? 그리고 네. 2020년 코로나19 이때도 걱정을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부담감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 정책, 시장에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책들이 나오는 거는 헛발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통 시장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개인들의 소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백종원 같은 전문가를 1000명 키워내겠다. 이게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시장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국내 대기업들의 56.6%가 내년도 투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8%, 4%가 내년 계획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경기 수출이라든가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대기업조차도 내년도에 투자 계획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언론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체감이 굉장히 더 악화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를 해요. 그러면 HBM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고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여줬고 양산까지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또 침체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동차도 침체하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미 침체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삼두마차의 동력이 떨어졌고 갈피를 못 잡는다는 그렇다면은 경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디램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의견을 중립을 하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불안감들이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라든가 이거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외국 자본들에 더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엔화가 강세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엔화가 강세 전환됐을 때 반드시 대두될 수 있는 우려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8월 5일 같은 그런 충격은 있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엔화 매도에 따른 이런 부분들 이것이 결국에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지표들은 안 좋기 때문에 살떨려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현금을 들고 정중동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반만 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점에서도 이슈 섹터별로 해서 순환매는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여전히 이슈 섹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그래서 산타랠리는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슈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안정적이신 분들은 다소 부담은 되겠지만 현금을 들고 정중동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금을 들고 정중동하자 해서 국장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 자금들이 뭐 미국이나 다 가상화폐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개인 자금도 이탈되고 있고 MMF도 마이너스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도 새벽에 기사 난 부분을 보면 11월, 12월 가상화폐 쪽으로 빠져나간 자금이 한 5조 원이 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일단 네. 지금 국내에서 미국의 투자 자산이 약 1,400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걸 봤을 때 지난 97년과 같은 외환위기는 분명하게 없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외화가 부족해가지고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지금 외환 보유고도 넉넉해요. 그 다음에 1,400조 시장이 미국에 갔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트럼프를 골탕 먹일 수 있다면 이 1,400조를 한 번에 다 빼오면 결국엔 미국 시장 역시도 한 번 큰 충격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나 같은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대두됐을 때 결국에 우리 시장이 결국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여전히 오늘 그것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마켓머니 펀드 월말 자금이 굉장히 결제 조류가 많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지금 3일 동안에 약 4조 5천억까지 유입됐거든요. 근데 그게 한 방에 월말 결산 기준으로 하면서 4조 1,300억이 빠져나갔어요. 그렇다면 일단 이 부분이 들어왔던 게 빠져나가서 충격은 없어요. 198조 6,300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일부터 다시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탁금과 CMA가 유입된 부분들 일단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이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의 회복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서학개미님들 이제 국내로 좀 자금 좀 같이 돌려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여전히 지금 이제 공매도 3월 재개하고 이런 법 제도 좀 만들었는데 외국인들 선물에서 독과점인 이 부분은 왜 시정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들 9시 24분까지 보면 약 3,660억 선물 매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또 10시 40분에는 1,770억으로 매도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2시 59분이면 2,380억으로 해서 약 600억 순매수했고 그러면서 마감해서 3,687억 순매수하면서 꼬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3월부터 재개하는 그러한 국면이면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빗장을 풀어줬던 선물 옵션 시장에 대한 제도 독점적인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됐을 때 결국에 외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 증시를 ATM기로 설정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이슈와 함께 전략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에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AI입니다. 오늘 AI입니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 이슈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국제 학술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이 부분은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솔루션 코리아 요거 행사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해서 AI 및 바이오 국가 R&D 전략 TFA가 있거든요. 결국에 이 부분은 제약 바이오가 다시 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과 제약 바이오,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이 시장의 메인이 될 수 있고
미국 시장의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반등을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핫이슈 종목 점검해보고 오늘장 핫이슈 종목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략했었던 M83과 또 지난 11월 22일에 공략한 JNTC 볼 텐데 M83은 어제 장중 움직임 너무 좋았는데요. 좀 아쉽게도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일단은 M83은 목표 주가를 정정할게 25,000원에서 23,000원으로 정정할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실감 3D 핵심 원천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의 AI 게임 스튜디오 설립 이것으로 인해서 AI 게임 엔진 특화 기업이죠. 더블라트 인수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SP소프트는 강세를 보였어요. 또 실감 컨텐츠 이 부분 때문에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저가 부분 15,000원 전후에서 재매수하자. 그리고 어제 고가를 돌파했을 때 목표가 23,000원 도전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JNTC 같은 경우는 올해는 실적 쇼크예요. 작년도 영업이익 285억인데 올해는 4억으로 급감해요. 그래서 주가가 미리 빠졌는데 일단 유리기판 이슈는 지속될 수 있지만 반도체 전방 산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 부진 나왔어요. 하지만 자회사 JPNG 시총 대략 5천억 평가받으면 상장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강화유리, 유리기판이 자동차용이라든가 워치용으로 신제품 출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은 1,023억으로 사상 최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JNTC도 26,000원 목표가를 보는데 26,000원을 깨면 일단 매도하자. 그다음에 매도 후에 17,000원 전을 다시 기다리자. 하지만 26,000원을 지지하면 26,000원 유지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핫이슈 종목은 어떤 이슈에서 고르셨나요? 실감 콘텐츠예요. 어제 우리가 했던 M83이 강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실감 콘텐츠 관련해서 덱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실감 콘텐츠가 XR, 메타, 스마트 글래스 이런 쪽도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XR 관련주들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된 종목 뭐가 있을까요? M83, 덱스터, 그 다음에 유프렉스, 자이언트 스텝 이런 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시간의 단위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M83 덱스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핫이슈 종목은 SP 소프트까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 8,000원 함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니아 선생의 1도 양단 딜사이트S 다니아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